고갱을 기다리면서 고흐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해바라기예요. 왜 이 해바라기를 그렸나 하면 1887년에 고갱과 고흐가 처음 만났을 때 고흐가 자신의 그림들을 쭉 고갱 앞에 펴놓고 마음에 드는 그림 아무거나 나 가져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갱이 고른 고흐의 그림이 이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훗날 고갱은 타이트로 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흐의 그림을 팔아버렸거든요. 자신의 그림 중에서 특히 해바라기를 고갱이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고흐는 고갱의 방을 장식해주기 위한 2점의 해바라기를 그리기 위해서 모두 7점의 해바라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흐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림이 바로 이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해바라기인데, 여기에 꽃병에 꽂혀 있는 해바라기 중에는 막 피어나는 꽃도 있고 꽃잎이 막 떨어지는 꽃도 있고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씨만 남아있는 꽃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태건 간에 해바라기들은 모두 크고 환하며 노란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해바라기는 어찌 보면 꽃으로 변신한 태양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꽃뿐만 아니라 꽃병도 배경도 꽃병이 놓여있는 테이블도 모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흐는 이 그림이 고갱의 어떤 환한 빛, 태양과도 같은 빛나는 빛으로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에 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고갱이 쓸 방에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볼 때 고갱이 마치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고흐는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고흐는 단 한 명의 동료를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해 10월이 되어서야 고갱이 아르레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장식하고 있는 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고갱은 고흐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의 모습을 그려서 고흐에게 선물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고흐는 그래, 이 남자는 분명히 나야. 그런데 미쳐있는 나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흐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살자마자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고갱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강한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고흐는 타인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너무나도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고갱이 그린 자화상을 보면 우리는 고갱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화상에서 고갱은 자신이 직접 그린 황색 예술을, 그리고 다른 오른편에는 원시 신앙의 토템을 배경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기독교의 신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원시 신앙의 신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2개의 배경은 이들이 종교에서의 신이자 위대한 창조주인 것처럼 이들 앞에 있는 나, 고갱은 예술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에고를 가진 사람이 고갱이었으니 그런 에고와 고흐의 예민한 성격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성향에서도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고갱이 그린 이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작품은 브루타뉴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예배를 보고 교회를 나오다가 눈앞에서 야곱과 천사가 싸우고 있는 환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해도 갑자기 눈앞에서 환영이 보이는 그런 일은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고갱의 관념, 고갱의 머릿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환상임을 보여주듯이 배경은 강렬한 붉은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의 대각선을 이루면서 나무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 대각선이 현실과 환영 사이의 경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갱은 자신의 관념이 훨씬 더 앞서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고흐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해묵은 스타일이고 이제 올드한 철진한 스타일이다라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고흐는 점점 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해 11월에 고흐가 그린 고갱의 의자라는 작품을 보면 고흐의 그림을 채우고 있던 노란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녹색과 갈색이 그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그렸네요. 그러니까 고흐는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고갱을 막기 위해 손님을 위해서는 나름 좋은 의자를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 위에 촛불이 하나 놓여 있고 책이 2권 있습니다. 촛불은 기우뚱하게 놓여져 있고 책 2권 중에 한 권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네요. 이 책들과 촛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불이 날 겁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고흐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사이가 나빠졌고 12월 초에 다투다가 고흐가 압생트잔을 고갱에게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며칠 후에 두 사람은 블라크루아전을 보러 마르세유에 갔습니다. 고흐는 블라크루아가 정말 위대한 화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고흐를 비웃으면서 고갱은 블라크루아는 그저 철진한 싸구려 화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싸우다 보니 두 사람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고갱은 자신이 더 이상 아르레 머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내 12월에 고갱은 나는 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듣고 불안하게 버티고 있었던 위태로운 고흐의 정신 상태는 무너지게 됩니다. 고흐는 어렵게 얻은 단 한 명의 동료를 지금 잃게 된 것이죠. 12월 23일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고갱은 이날 밤은 이 노란집에 머물지 말고 차라리 바깥 어디서 하루를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술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면도날을 든 고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갱은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얻기 전에 선원으로 5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친 남자들의 세계를 알고 있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고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서운 눈으로 고흐를 노려봤어요. 그러자 고흐는 면도날을 든 손을 떨어뜨리고 터덜터덜 노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을 선술집에서 세운 고갱이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투성이가 된 고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흐는 고갱을 해치려고 했던 면도날로 자신의 왼쪽 귓볼을 잘라버리는 자해를 했던 겁니다. 고갱은 즉시 파리의 테오에게 전보를 보내고 자신의 짐을 싸서 아르를 떠났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부랴부랴 아르로 온 테오가 고흐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귀를 자른 상처도 상처이지만 발작이 심했습니다. 이 발작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고흐는 발작을 일으킬 때는 물감 튜브를 빨아먹는 것 같은 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